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준비기구가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 총장이 대한민국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속죄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 핵과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이 환상과 위선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를 이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을 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죄를 반 총장은 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죄를 졌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통한의 후회와 회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이 자유민주 우파 세력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이지 문재인에게 대통령 권력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가?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24%, 유승민 7%, 그리고 안철수 21%, 합치면 반문표가 52%는 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 묶을 수 있는 지도자는 없었던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자꾸 회고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며 아직도 엄청난 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재인에게 가는 권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우파적 인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 그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는, 그리고 나름대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서 중도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반문재인 52%를 거의 전부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이둥이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이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안 된다. 이 나라는 망할지 모른다. 탄핵은 탄핵이고 대통령 선거는 선거며 정권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좌파가 정권을 잡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냐? 대한민국 현대사의 좌치를 돌이켜보면 좌파가 얼마나 많은 해악을 저질렀으며 지금도 좌파가 얼마나, 특히 한국과 같은 극렬한 좌파는 얼마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기문의 정치 실패가 실패가 불가피했던 네 가지 원인의 첫 번째로 이념적 소명의 부족을 꼽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정도 되는 인물이면 이념에 관해서 어떤 역사적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내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아서 이 나라를 이 좌파의 쓰나미로부터 구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이념적, 종교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은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원래가 그런 이념 문제에 관해서 많은 허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인지도 모르죠. 아마 그런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텐트의 역량이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의 바른미래당,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중도 내지는 어쨌거나 중도 보수, 정통 보수. 이 세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 정통 보수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빅텐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반기문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대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케일이 부족하고 전략도 없어서 그 빅텐트의 역량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 정치 참모가 없었다. 자,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까?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자신은 유엔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치 지형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조망을 하면서 한국 정치 구조의 허점을 내려다보면서 군데군데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베테랑 정치 참모를 기용을 해서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하냐? 빅텐트를 건설하려면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포섭을 해야 되겠는가? 안철수에게는 무슨 명분을 줘야 되겠는가? 유승민에게는 어떤 이 설득 노력이 필요한가? 자, 이런 거를 치밀하게 정치 참모와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단계별로 했더라면 자신에 대한 이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환국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당시 얼마나 많은 인파가 인천공항을 메웠습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보다도 당신이야말로 유일하게 빅텐트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니 빅텐트를 건설을 해서 반문재인 세력을 전부 다 모아서 좌파 정권의 집권만큼은 막아달라는 그런 바람의 인파 아니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치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준비,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가 정치 행보를 포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엄청난 자금 소요였는데 이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나라 걱정하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거둘 수 있는 것. 나중에 이자를 쳐줘서 갚아주면 되는 담쟁이 펀드, 과거에 있었던. 자, 그리고 만약에 그가 빅텐트를 건설한다면 정치 자금을 제공을 하는 합법적으로 그런 재력가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좌파 정권의 집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치밀하게만 준비했으면 돈 문제도 해결이 됐을 겁니다. 이상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기문 총장의 죄입니다. 그는 그가 유일하게 가졌던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의 나라 망치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죄. 이 죄를 갚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환상과 거짓을 세계에 고발하는 것. 그는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절반의 속죄를 이뤘습니다. 최근에 관훈 토론회에서 한 4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위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북한 핵이나 김정은에 관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도 강했습니다. 제가 4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김정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 속담에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자, 2번,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을 꿰뚫고 반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수 없다. 북한이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어온 한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자, 3번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한미, 북미 관계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 어느 것 하나 단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도 못했다. 자, 4번. 이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남북 경협을 통한 돌파구. 이것이 완전히 허상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독립합기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불가능하다. 시청자 여러분, 반 총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저렇게 언급함으로써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속죄 중에서 하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거나 앞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면 LNG 발전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LNG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원자력 발전보다 수배나 크다. 이런 모순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다시 살려야 된다. 탈원전을 포기하시라라고 유엔 전 사무총장의 위상과 자격으로, 그리고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의 수장의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야 됩니다. 압박 내지는 설득을 해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을 폐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반기문의 속죄입니다. 감사합니다.